안녕하십니까. 검단일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예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범석 구청장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택 동장님의 인사 말씀과 참석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 일동장 전성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시기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보다 뜨거운 박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 순서가 다소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원로이시 노인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편 대한노인회 인천시 서구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원 서구노인회 검당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정석 검단일동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의정을 통한 국민복지에 애쓰고 계시는 지무창 서구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성조 서구회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의상 서구회 의원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검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환 307 포병대 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서규 검단일동 동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 대표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전 검단 장학회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승원 검단 장학회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봉기 검단 청소년 육성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 입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문님과 단체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석 방위협의회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봉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강모 통화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한수연 방위협의회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준용 새마을협의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장영재 새마을 분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도곡 바르게 살기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끝으로 51만 구민과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며 오늘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신 강범석 구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도리나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와주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올 한 해 모쪼록 건강하시고 백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같을 때 같으면 구청장을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걸로는 당연히 택도 없는 거죠. 사실은 요즘 같으면 언제든지 어떤 시기든지 구청장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하셔야 되고 그게 직접 만나서 하시든 전화로 하시든 문자 이런 걸로 해도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소통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애로사항들이 해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는 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약간 격식을 갖춰서 제가 우리 주민들께 인사도 여쭙고 그다음에 주민 여러분께서 한 해 구정 업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그리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질문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그걸 제가 받아서 답도 드리고 그리고 해결할 걸 해결하고 아니면 이제 구정 업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간 형식과 절차가 있는 자리긴 합니다만은 주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뭐 기탄 없는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뭐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이 오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뽑아주셔가지고 우리 검단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우리 심우창 의장님, 이의상 의원님, 천성주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제 의원님들도 새 주민 여러분께 인사도 좀 드려야 되고 또 간단하게 포부도 약속도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저는 여기서 줄이고 우리 세 분 인사 잠깐 듣는 걸로도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구의회 의장 심우창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인년 새 아침이 어제 같았는데 어느새 2월 중순까지 이렇게 훌쩍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일동 고장 발전을 위해서 늘 앞장서 고생하고 계시는 김기봉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여러 단체장님들, 주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거론해 주신 우리 양재편 대한노인회 회장님, 박주원 검단 분회장님, 배정섭 검단 일동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검단 일동의 앞으로의 1년을 맞아 서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구청장님과 여러분들은 이제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문제점을 다시 찾아보고 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를 슬기롭게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 우리 천성수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했는데 이분들과 함께 서구의회를 대표해서 집행부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올 한 해 가정에 만사형통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의상 부의원입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부청장님하고 의장님이 다 하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또 우리가 검단이 지금 1동이 쭉 보니까 2동, 3동, 4동, 5동이 다 분동이 됐는데 올해는 또 이제 6동이 생깁니다. 검단에 또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4동이 5만 명이 넘었는데 6동으로 이제 또 분이 하나 늘어나가지고요. 이제 검단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이제 커가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질문하실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요. 다 저희가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린 건 또 부청장님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하고 의회에 가서 부청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성주입니다. 먼저 부청장과의 대화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민과 부청장님과 자리를 만드는데 저희들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린 만큼 우리의 마음도 좀 다 풀려서 올해 좀 새해에는 좀 모든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청장님이 어떤 지역의 현안들은 다 파악하고 계실 건데 오늘 이런 자리 만드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감없이 주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부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아주시면 저희 의회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양재편 회장님, 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저와 함께 검단 일동을 방문한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일현 총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선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이재현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최강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규 검단 출장부장입니다. 박정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원구 검단 출장소 건설팀장입니다. 서은숙 총무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민건의사안 조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단 1동 2016년도 주민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의하신 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완료를 5건 하고요. 추진 1건이고 의사가 5건입니다. 먼저 김기봉님께서 건의하신 버스 도착 알림이 설치 및 841번 버스 마전동 지구 경유 조정 요청권은 올 상반기에 풍림 2차 아파트 정류소에 버스 도착 알림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전고등학교 정류소에는 17-1번, 76번, 78번 노선이 정차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12월 30일부터 17-1번 노선이 기존 6대에 42회 운영하던 것을 9대 6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841번 버스도 경유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통보를 좀 받았고요. 다음에 조병희님이 건의하신 건단중학교 이런 방법용 CCTV, 건단중학교 앞 공영주차장 및 건단농협 맞은편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요청권은 건단일동 마련지구 제5호 어린이공원 주변 방법용 CCTV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단중학교 앞 공영주차장과 건단농협 맞은편 공영주차장 인근 CCTV 설치는 2016년 1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유재영님이 건의하신 청소년 지도위원회 조례의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할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된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 및 운영 조례에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청소년 지도위원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회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광호님이 건의하신 7번 버스 자동마을 경유 요청권은 인천시 버스 개편으로 7번 버스는 청로와 제물포를 오가는 노선으로 변경 조정됐으며 2017년 1월 5일부터 43-1번 노선이 자동마을 정류소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 도로 폐쇄에 따른 임시도로 개설 요청권은 기존 도로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인천 서구에서 김포 신도시간 도로가 2017년 1월 2일 개통된 바 있습니다. 광순천님이 건의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시 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권은 현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규칙을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동사안에 대해서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정선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이용 인원을 고려한 경로당 지원금 증액 요청권은 인천광역시 경로당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면적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님이 건의하신 검단 출장 소장 4급으로 상향 조정 요청권은 그동안 부에서는 검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검단 출장 소장의 직급 상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5항을 근거로 해서 수용에 불구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풍림 2차 아파트 건너편 인도 확장 요청권은 2017년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익님이 건의하신 건단일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 요청권은 2010년 3월하고 9월에 각각 1명씩 증원해서 2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허룡님이 건의하신 주변상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검단 농협 앞 CCTV 설치 요청권은
보는 그 CCTV는 그 검단동역 건너편 버스 정류장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에 대해서 2015년 6월에 당시 주민 713명이 요청해서 좀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8일부터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교통과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갖다가 이전 설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단 4건에서 영진 아파트 구간에는 평일 12시부터 14시, 주말 공휴일에 대해서는 서부경찰서에서 주차 허용 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교통 체증을 좀 이유로 해서 좀 불가피를 좀 받은 상황입니다. 이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총장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구청 검단 출장소 옆 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이훈구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55세대인데 정식으로 허가된 경로당이 없습니다. 25년 동안이나 대한노인에 등록도 못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경로 우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해주시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단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주시는 방법, 또 하나는 아파트 내에 빈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새로 건립해 주시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장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전지구 중림 1차 16통장 안용환입니다. 저희들이 그 마전지구의 수건사업인데 일산 송포에서부터 그 김포 인천까지 98호 국주던 공사가 지금 14, 15년째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이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그 마전지구 입구에 그 김포 축협 바로 뒤쪽에 공용 주차장에 거기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뭐 장기 방치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이거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공용 주차장으로 돌려주실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시죠? 네, 금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혜진입니다. 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금곡초등학교 학교의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단성당으로부터 초등학교 입 정문까지 부분입니다. 지금 우방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에는 그 어른 성인도 한 명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 82cm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공사 차량도 많고 뭐 포크레인이나 중잡이가 많다 보니 그 아이들이 이제 도로를 이용을 못하고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학로 인도가 확장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아파트를 지나서 군인 아파트 부분부터 학교 정문까지 한 200m 정도 부분은 아예 통학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로 인해서 아이들 탑차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나 보행자 차량이 서로 비켜나가는 상황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도와 보행자 보호, 안전 펜스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미래의 재원이나 아이들 위해서 금곡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펜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유아파트 건은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지금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자리에 세우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좀 잘못된 거다 보니까 이제 와서 내가 뭐 임의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방안도 저희가 그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혹시 허가 문제는 애시당초부터 이제 그게 저희 구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은데 그거 없이 진행된 것은 이제 와서 그거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린 거고,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은 사실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사실 요 아파트 정도 규모면은 그게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거나 입주민들이 그걸 꼭 경로당 같은 경우를 의무시설로 할 정도는 아마 아닐 겁니다. 되게 이제 요즘에 큰 아파트 단지들은 아파트 건축 허가 당시에 경로당을 의무시설로 넣어서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아파트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아파트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경로당을 별도로 짓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방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 연립주택 중에 한 칸을 한 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을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또 기왕의 대한민국 법률이 어르신들을 잘 보호한다고 그렇게 또 하지 말라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한데, 특히 세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검단 지역의 원당이나 여기 검단 사동 같은 데 보면은 이 다세대 연립주택만 많이 지어지은 데는 그냥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빈 땅이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지을 수가 없는데, 이 관련 법 때문에 그 연립주택 한 동을 한 채를 저희가 매입하거나 임달해가지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법을 이제 구청은 사실은 법을 만드는 데는 아니고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다 보니까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걸 저희가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벌써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닌데 또 그냥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제가 하기가 정말 연구스럽긴 한데,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한 게,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경로당 운영비는 나가질 않지만 민간 자원들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구청도 그렇지만 우리 동에서 좀 챙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8호선 진척 상황은 현재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올해 아마 이제 실시 설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초에 왜 늦어졌냐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인천시는 이 98호선의 노선을 좀 바꿔서 직진을 시켜서 여기 검단 산단까지 쭉 뻗어 나가는 도로로 좀 했으면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국토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원래대로 뒤집어진 기역제 형태로 그 마전지구 위에서 꺾어져서 이 완정 사거리로 좀 내려오는 노선으로 하는 걸로 정해졌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게 시간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좀 땡겨져가지고 당초보다는 많이 늦진 않는데, 올해 실시하게 설계가 들어가고 하면은 아마 내년 후년 정도, 1년 걸리죠. 그렇죠? 내년 후년 정도는 이제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중요한 게 이제 보상 문제가 남는데, 그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구청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 인천시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계획이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천시가 당초 얘기했던 대로 마전지구를 지나서 검단 산단까지 쭉 가는 도로, 그 도로도 그냥 인천시가 광역도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지도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가려지니까 그냥 이거보다 지금 그거를 먼저 놓으세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 지점, 이게 사거리처럼 된 지점이 마전지구 끝자락이에요. 북단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98호선이 여기가 이제 이 김포시 경계에서 지금 도로가 끊겨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시켜서 이 마전지구 위에서 꺾어져서 완정사로 내려오는 게 이게 98호선입니다. 여기서 쭉 직진해서 검단 산단까지 가는 게 3-24호선 도로인데, 이것도 인천시가 광역도로 계획으로 하려고 해요. 이건 행정 절차가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여가지고 조금 더딜 수 있는데, 시 계획은 전체적으로 이 도로들을 비슷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삼거리가 되는데, 이걸 아예 올려서 김포 신도시 연결되는 도로로 만드는, 여기가
마전지구 북단의 사거리가 왕로로 사거리가 됩니다. 8차선, 6차선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전시가 대체로 2024년 정도까지, 늦어도 2025년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건데, 뭐 이게 그냥 야 그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인천시 입장도 좀 이해되는 게 하나 노선 하는 이런 노선 하나 하는데 한 1,500억 가까이 드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인천시 계획은 이거를 통해서 검단 신도시도 그렇지만 이 검단 신도시 2지구에 해제된 이 대곡동 지역 그리고 검단 전체에 대한 광역교통망을 좀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요 98호선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조금 먼저 꺾어져서 불로동 내려가는 그 도로 계획은 그 도로 계획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비슷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검단 지역에 대한 도로 계획은 그 올해부터 여러 가지 진행을 해서 24년, 25년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고, 그 시기가 되면 검단 신도시의 그 현재 계획상 완공 시점과 맞아 떨어집니다. 사실은 지금도 따지면 6년, 7년 뒤인데, 너무 길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6년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이 상태로라도 좀 원활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누가 질문을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일동지역에서는 그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그걸 한번 올려보세요. 사실은 일동이 신도시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다 검단이니까 현재 지금 신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두셔야 될 도로가 이 도로인데요. 이게 지금 송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그 지하로 들어옵니다. 지하로.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지하 한 40m 뭐라 그래? 이하라고 해야 되겠는데 바닥이니까 40에서 50m 정도의 대심도 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공촌 요 지점이 어디냐면은 우리 공촌 정수장 있는 그 지점에서 뛰어나와서 이게 건너와서 여기서 이제 아라뱃길을 건너서 그 검단 신도시 원당 여기가 이제 요 지점이 거의 지금 그 영어마을 근처쯤이 됩니다. 연결되는 도로인데 원래는 이게 검단 신도시 계획에서 이 아라뱃길을 넘어서 그 아라뱃길 식도하고 경명로하고 연결되는 계획이 있었는데 요 사업은 원래 시가 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요 구간 밑에 구간에 대해서 민자 사업이 지금 제한이 들어와 있어요. 그 시에서 그걸 이제 검토 중인데 아마 시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도로를 아마 민자 사업을 승인할 것 같은데 그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검단에서 송도까지 20분에 러시아호가 아니면 20분에 그리고 좀 막히더라도 40분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검단 지역에 대한 도로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될 거로 보이고요.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 지점에 올라오는 요 구간이 그 검단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검단 신도시 완공 시점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시가 갖고 있는 계획 중에는 아직 뭐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완정 사거리역에서 이제 우리 있어요? 완정 사거리에서 우리 1호선 연장되는 그 역명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1호선 연장되는 두 번째 역을 지나서 불로동을 지나서 김포를 거쳐서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산역까지 연결되는 광역 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랑 그 경기도랑 그 국토부랑 같이 다 항의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특별히 부딪히지 않아가지고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그 검단신도 저쪽 원당에서 페리 거쳐서 그 88도로로 연결되는 그 원당 페리간 고속도로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기 올려와 있는 그림대로 그 빨간 선대로 광역도로가 좀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부터는 조금 나아질 텐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공 시점이 좀 남았기 때문에 또 내일 당장 좋아질 거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면은 그동안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차례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호선 계획은 그렇게 올해 안에 실시 설계 시작이 돼서 아마 1년 정도의 설계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상 문제가 진행이 되면 아마 빠르면 후년쯤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포 축협 뒤에 공영주차장 건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문제는 결국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좀 더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게 지금 아파트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공사가 끝나면은 당연히 아파트 옆에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건 누가 좀 아시나? 있겠죠? 당연히 인도 부분이? 예, 지금 무방 아파트는 인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이제 이게 오히려 좀 뒤로 물러나가지고 인도가 더 넓어질 거고 인도 옆에는 아마 완충 녹지, 공개 공지 비슷하게 아마 나무 심는 그런 녹지가 되면서 오히려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어차피 아파트 공사는 끝나야 되니까 이제 안에 지금 말씀하신 2번으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기 좀 그렇고 제가 좀 방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실 여기 이제 워낙에 폭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사실은 중앙선도 없는 도로거든요. 이게 그죠? 지도로 보니까 이게 사진을 보니까 중앙선도 없는 도로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있는데 지으려고 예, 있는 도로네. 있는 도로인데 이게 아마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우방 아파트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 공사가 끝나는 시점 되면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아이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우방이나 여기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그 이외 구간은 저희가 이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아마 지금 상태로 보면은 만들어도 인도 폭이 굉장히 좁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드릴게요. 답은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센터 앞에 황색선은 그어져 있는데요. 그게 무의미한 상황이 가끔씩 와요. 복지센터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차가 너무 저기하게 막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갖고 그렇다고 복지센터 주차장이 넓은 것도 아니라서 황색선은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중앙봉을 좀 이렇게 그 미래지향 아파트 끝에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길에 차가 안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단 1동 29 통장 양광호입니다. 구정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연일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강범도 부청장님과 관계 부서 우리 국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 통후회장으로서 그 전체적인 그 건의사항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다가 저희 불편사항을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9통 좌동 불악은 김포시와 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 2사단이라고 그 앞에서 60번 버스가 5분 간격으로다가 좌동 그 앞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정거장인 사단 앞에서는 정차를 하고 그 다음 정류장인 우리 불악에서는 서질 않고 감봉 초등학교에 가서 우선 경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버스만 다니는 것만 봤지 정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이 많은데요. 경기도 버스 노선이지만 그 중간에 좀 정차를 해줬으면 어떤가 하고 우리 구청장님 오신 김에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유호 아파트 사는 주민 송원근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까도 앞서도 우방 얘기가 전에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방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드릴 거 있고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방 2차 현장 지금 아주 그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요 아파트 255세대가 아주 지금 엄청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 분진, 기산먼지 이런 거에 아주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 현장하고 저희 아파트가 팔로 뻗으면 닿을 정도입니다. 지금 약 한 1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주민이 지금 정신과 치료받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작년 6월서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대화는 몇 번 했습니다. 하나 마땅한 조치가 없고 마땅한 해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에 구청 방문해서 담당 직원분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청장님 면담도 몇 번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오늘 부청장님이 저희 일동을 찾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찾아뵀으니까 저희 그 255대 주민들 제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청장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우리들은 자식들 가지고 정말 참여하도록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뭐 집에 있지 못하는. 장현재 회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진이. 예. 우리 지진이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놀라서 다 죽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방법은 저희가 한번 그전에도 들었는데 조금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선 유도봉을 중앙선에 좀 설치해달라 그 얘기신 것 같은데 물론 시선 유도봉은 사실은 뭐 불법 주차 방지용으로 쓰는 거는 원래 아닌데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생각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불법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여기를 주차장처럼 써왔던 주민들이 당장 갈 데가 없어 지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걸 어떻게 되나 조금 더 저희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뭐 시선 유도봉 설치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렵진 않고 뭐 대부분의 주민이 이렇게 돼서 양해해 주시고 거기서 생기는 추가적인 불편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뭐 그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게 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양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조금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가 사실 이제 그 전에서부터 이제 그 도로 공사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버스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가 또 막 얘기 못하는 또 사장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도 뭐 그 조동발 지나가는 그 구간 이제 공사하면서 버스를 좀 우회해서 좀 더 달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거예요. 뭐 조금 더 우회하면은 에이 그거 뭐 정류장 하나 더 가는 게 뭘 하나 두 개 더 가면 뭐 금방인데 하지만 이제 그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아마 그 노사 간에는 그렇게 계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2개를 지나가거나 3개를 지나가면 편도로 한 10분에서 15분 더 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왕복이면 30분이 되고 이게 하루에 4차례 운행하면 2시간 더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기사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고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그 주민들이 승객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기사들 여러 명의 하루 2시간씩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어렵고 그걸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좀 보조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에도 뭐 개통하자마자 노선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구스럽게 됐지만 그때 그냥 저희가 그냥 별 답도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갔던 게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 이런 경우도 뭐 다른 사정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상의를 하도록 하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강화 가는 버스가 70번이 지나가는 게 있는데 아마 70번 노선을 좀 조정하는 문제를 시하고 건의드려서 상의를 하고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60번 문제, 70번 문제 조금 더 시하고 상의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회장님이나 주민들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 아파트 건이 있는데 제가 웃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우방 아파트가 이제
두 군데서 동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곡동 좀 전에 말씀드린 금곡초등학교 관련된 거는 금곡동 우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실 거기도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계속 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좀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요 아파트만이 아니고 힐스테이트하고 또 한 단지가 뭐였더라 이름이 아이파크 3개 단지 주민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아파트를 짓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아파트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땅 파는 토공이나 그걸 흙을 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분진도 나고 큰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불편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파일을 받거나 이제 콘크리트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무슨 뭐라 그래요? 비계 같은 거 붙였다 떼었다 뭐 이런 거 할 때 소리 나고 이제 뭐 중간에 아마 이제 되면은 아마 철제 자재료를 뭐 올렸다 내렸다 할 때 뭐 소리 나고 할 겁니다. 아마 대체로 시공 과정을 보면은 뭐 현재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데 그게 올라가는 시점 되면 사실은 소음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해가지고 주민 여러분들 제가 주민 여러분들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우리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지시도 하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만도 6번인가 7번인가를 현장을 나가서 그 소음 측정도 하고 분진 여기에 대한 주의도 주고 과태료 처분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주의도 줬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한계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아파트 공사 자체를 중지시키는 게 옳으냐는 얘기는 조금 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 공사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어찌됐건 이게 뭐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분진,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피해가 있으니 최대한 조심은 하고 거기 더해서 혹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은 저희가 전한 바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주민 대표님들하고 관련해서는 대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측의 대화는 사실은 사인 간의 대화이고 사실은 양측의 서로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세세한 내용까지 구청이 관여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 양측의 협의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서 조금 더 주의를 좀 촉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면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대화하시는 문제는 아마 주민 대표들이 있으실 테니까 주민 대표들과 함께 의견을 잘 모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짓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이웃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데 경우에도 굉장히 기존에 먼저 사시던 분들한테는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 짓는 새로 아파트나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항을 모르지는 않더라고요. 알고 있고 자기들도 무슨 뜻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서로 간에 맞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우리 소금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청장님, 의장님, 의원님, 실국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두세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한두 번은 이게 건의가 들어간 내용인데 금곡동 쪽 제일 이제 심한 데가 불법 소가 관련돼서 이제 건의를 드린 건데요. 이 휴일을 이용해서 좀 새벽이나 저녁 때 이렇게 불법 소가 이루어지는데 김포시에 거주하는 공장 사장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신문지를 태워도 벌금을 부과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우리 청장님께서 강하게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건의를 드리고요. 검단사거리 두 번째 검단사거리 왕길동에서 김포 방향으로 넘어오다 보면 우체국 건너편인데요. 이것도 한두 번 내가 건의를 드린 건데 차 2차선인데 거기다 차를 대놓으면 신호등 받으려면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에 막 대기하고 이게 좀 내가 건의를 드려서 한번 좋아지는 것 같더니 아주 뭐 엉망진창일 때가 좀 많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우리 검단 그 건축 관련돼서 그 허가를 올린 그 건축 도로 관련돼서 지연되고 건축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도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데는 좀 우리 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현장 답사를 해서 이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관리 담당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뭐 주차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주차 문제는 아니고요. 그 버스 정거장, 택시 정거장. 네, 주차를 몇 시까지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녁 때만 되면 검단 다이소 앞에 버스 정거장, 택시 정거장, 거기 이제 뭐 낚시터 들어오고 지하르면서 완전히 그걸 점령해요. 저녁만 되면. 근데 단속을 전혀 이루지 않거든요. 그럼 택시 타시는 분, 버스 타시는 분, 그 일대가 다른데 뭐 주차도 다 불법이지만은 그걸 다 단속하기 힘들고, 최소한 버스 정거장하고 택시 정거장 이런 상태는 밤 늦게까지라도 한번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검단이 교통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민들도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하나고, 제가 이제 검단 콜택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70대가 검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승차 거부 이런 게 무진장 검단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뭐 택시가 뭐 승차 거부에 들어간다. 근데 전체적으로 승차 거부는 서울에 있는 얘기지, 인천은 손님이 없어서 승차 거부를 안 해요. 근데 승차 거부라고 막 신고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길 하나 더 세웠는데 안 쓴다. 근데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걸 무슨 일인지 바로 좀 물어보든가 연락 줘야 되는데, 한두 달 있다가 승차 거부했다고 공문이 내려와요. 모아가지고. 뭔지도 몰라. 잊어먹었는데. 그럼 공문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두세 달 있다가 누구 승차 와서 소명하십시오. 기사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런 그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한다고 하지만은 손님들이 모르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럼 제가 가서 구청 가서 또 소견서 쓰고 뭐 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는 게 무슨 일인가 알아봐야 되는데, 공문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내버려요. 한 3개월 있다, 2개월 있다가. 그런 행정 절차를 바로 연락을 주시든가 어떻게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행정에 대한 그런 민원 소식을 빨리 좀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꼭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들을게요. 예. 불법 조각 단속 문제는 뭐 저희가 이거를 뭐 누구를 봐주거나 할 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뭐 변명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검단 지역 일정 그 노지 같으면 사실은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기라서 무슨 잠복 근무하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아시는데 저희가 미처 그 단속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저희가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라건대 혹시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저희가 그 우리 악취콜 센터는 24시간 운영 중이고 저녁에라도 우리 구청 당직실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신고가 되면 저희가 직원들이 출동해서 아마 확인하고 그게 위법한 불법 소각인 경우에 저희가 아마 조치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게 과거 같으면 이게 지금 특히 검단 지역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요새는 법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무슨 뭐 농작물 무슨 뭐 수습대니 뭐니 이렇게 가치 없는 것들 이렇게 놔두는 게 말라 비틀어지는데 그거 이제 한철 지나고 겨울 되기 전에 그걸 모아다가 떼기도 하세요. 그거 떼는 것도 사실은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나오면은 사실은 저희가 그걸
문제가 있으면 그 어르신들한테 그걸 그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는데 뭐 어지간하면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그게 뭐 신고자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부득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검단 지역이나 범암동, 경수동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적발이 되면 좋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장에 이런 데서 무슨 뭐 폐비닐이나 이런 뭐 유독물질을 내뿜는 거를 태우는 거를 저희가 그냥 알수 넘어갈 수는 없는데 단지 저희가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뭐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제 해버리거나 없어지는 경우로 그 시점을 못 찾는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신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단설이 우체국 건너편이면 어느 쪽 건너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건너편. 지금 아마 새마을 협회장이 홍보되는 그지? 이 이야기인데 그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속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그래서 이게 뭐 단속을 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뭐 직원들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CCTV 단속을 하는데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이 있다는 게 이게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인근 지역에 그 가게에 손님들이 못 오는 문제가 또 생겨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차장도 없는데 그 앞에 잠깐 세워놓고 가도 이게 스티커가 발부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뭐 단속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저희가 한번 찍어놨다가 10분 동안 안 움직이면 그냥 무조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게 시스템을 조금 더 개량하면 지금은 그것도 10분 기다렸다가 우리 직원이 찍는데 이제는 그것도 그냥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게 되니까 변명 여지 없이 그냥 발부가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뭐 5,000원짜리 저 국밥 하나 먹으러 갔다가 뭐 얼마짜리 찍히고 뭐 한 잠깐 사러 갔다 이렇게 되면은 상권이 죽는다는 문제가 또 있어요. 뭐 그래도 아까 우리 저 총무과장 설명하신 대로 그 점포 가게 상점에서는 그런 이제 건의가 있었어요. 또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연명을 해서 탄원서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쪽 다 탄원이 온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주민들끼리 그 한 800여 분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달라는 요청해서 저희가 그걸 했더니 또 한 700여 분이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으니 좀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양쪽 다 주민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칙은 단속을 하는 거고 또 이왕 설치한 건데 설치하자마자 그거를 철거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런 시간대는 좀 피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여가 저희가 그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그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단속은 뭐 우리 어차피 이준영 회장도 그 말씀하셨는데 단속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직원들 근무 시간 내에 합니다. 우리 그 단속 요원들의 그 근무 시간 노동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심각한 데 같으면 저희가 야간 단속을 합니다. 현재는 그 청라 지역의 그 엑슬루타워 인근 지역은 그 야간에도 워낙에 그 불법 주차가 심해서 거기는 9시까지 하는데 요 지역은 저기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니까 야간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뭐 시간과 상관없이 사실은 버스 정류장을 뭐 막는 그런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상황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야간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 거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한번 얘기를 좀 하시죠. 이건 뭐 사실은 그 회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알기로는 승차 거부를 하게 되면 일단 뭐 청문을 거치지 않나요? 국장님. 네. 그 승차 거부자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 절차를 밟지 않나요? 청문 절차 밟습니다. 이게 열흘 동안 밟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통민원과에 보면은 조사실이 있어요. 무슨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무슨 불법 주차 스티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로 불법 주차 단속할 때는 그거는 찍히면 그냥 고지서가 날아가는데 스티커가 날아가는데 승차 거부의 경우는 신고자가 있더라도 그 상대방의 반론권도 있는 거예요. 기사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다 들어보고 기사가 그 아까 회장이 말씀하신 비슷하게 기사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그게 아니고 충분히 이게 양해가 될 수 있는 건데 뭐 억울하다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거를 꼭 승차 거부로 어떤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모아놨다가 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어떤 사안이신지는 하나 먼저 얘기해 주시고 제가 필요한 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문제는 사실은 검단 일동만이 아니고 모든 동에 특히 지금 금곡동 지역에 금곡동, 대곡동 지역에 많은데 이게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특히 검단 지역에는 아까 제가 도로 설명을 했지만 특히 대곡동 지역에 들어가면은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정부가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든 도로를 이제 도시계획도로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도로는 그냥 옛날부터 했던 그냥 골목길, 소로, 농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포장을 하고서 그냥 차도 다니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상에 있는 도로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집을 짓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김포 시절에는 그냥 농로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집 짓겠다 그러면 그냥 허가를 내줬어요. 또 내주고 이 집이 났으니까 그 옆집도 당연히 나는 거고. 또 나는 거고. 나는데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이게 인천으로 들어온 뒤에는 여기 좀 달라진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해오던 거니까 출장소에서 그냥 쭉 허가를 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도시계획도로 최소한 6m 도로에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서 통행에 문제가 없는 무슨 몇 가지 조건을 거치는 데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기왕에 내준 거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 처분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면 행정 처분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감사 처분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작년 여름까지도 허가가 나던 게 갑자기 딱 멈춰버렸어요. 오늘 지금 검단이 이래저래 어찌됐건 신도시가 되건 안 되건 신도시로 지정됐든 안 됐든 뭔가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왜 옆집은 허가 나서 공장도 하고 집도 짓는데 왜 나는 안 되는 식으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민원이 나오고 요청이는 모든 사안이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6m짜리 몇 미터짜리 도로가 날 수 있게 조금 물러서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사람들 인근 지역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렇게 허가 안 난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허가 신청은 안 하고 지금 우리 출장소나 저한테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담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하는데 그건 일단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우리 출장소 담당 직원을 일단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는 아닌데 이런 정도의 완화 규정을 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해결 안 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도 조금 더 그런 규정을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동시에 해당 민원인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냥 우리가 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건데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 보고 네가 징계를 받든 안 받든 나는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내줘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같이 조금 상의하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오시면 아마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죠? 응? 우리 이영구 팀장님이나 우리 담당한테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좀 해결될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질문 더 안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기서 모든 얘기가 다 토론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서 안 되는 얘기, 오늘 생각 안 났던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오늘은 문제가 아닌데 내일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그때 우리 직원이나 누구한테 말씀 주시면 되고 또 편하기로는 우리 바쁘실 때 계속 앉아 계신 우리 심우찬 의장님이나 이의상님이나 우리 천성주 의원님 여러분들이 뽑아서 이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려먹으려고 뽑아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말씀하셔도 거의 저하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게 해결될 수 있으면 다 해결될 겁니다. 기회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 동의나 전화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이렇게 좀 해결할 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계속 쭉 서서 얘기하면서 감회가 그런 게 작년까지는
옛날 출장소 건물 옥상의 그 가건물에서 그냥 엉성하게 뭔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데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또 요거대로 또 감회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단 일동 그 검단의 뿌리이고 뭐 검단의 등뼈 같은 데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시고 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검단 일동과 함께 우리 검단 전체가 계속 무럭무럭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백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